무조건 이 저가 공략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잡았다면 거래가 터진 이후에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목표까지 무조건 봐줘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금양 녹화해 보겠습니다. 금양을 비롯해서 최근 들어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부각을 받게 되면서 새로운 좀 시각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2차전지주를 예전에는 2차전지가 엮였다 그래서 다 올려줬지만, 이제는 캐즘이라고 하는 이 판매 둔화로 인해서 진짜 좋은 기업과 안 좋은 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었지 않았어요. 그죠? 물론 지금은 캐즘이 끝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2차전지 주라 그래서 무작정 가는 거 아니야, 이 중에서 제대로 된 것만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캐즘이 끝난 시점부터 다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타이밍인데, 이렇게 옥석 깔기가 되어버려서 정말 옥석이다라고 판단이 된 종목들은 그대로 반등이 잘 나오겠지만, 그러지 않은 기업들은 반등에 실패하게 되겠죠. 자, 이 금양이라는 기업을 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완전 반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쪽에서는 금양이 실제로 이쪽으로 지금 매출이 0원이다, 무슨 2차전지주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시작인데 그걸 매출을 어떻게 내느냐, 지금까지는 준비 과정이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 이 주주분들 많이 불안하시죠? 어떤 쪽에 속할지, 그게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거고, 새롭게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부분만 조금 시원하게 긁어준다면, 내가 좀 확신을 갖게 된다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양이라는 종목 보유해도 되는 이유, 저는 아래쪽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플러스 매수해도 되는 이유까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자, 이를 기반으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끊지 않고 봐주시는 분들께는 이 금양이 저가를 어디로 잡아야 되는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가에 대한 저가 공략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면서, 현재는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이긴 하죠. 고가,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 될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 영상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가 다음번 금양이라는 종목을 준비할 때 더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ADR 발행 성공, 해외 자금 유입 본격화라는 내용이에요. 자, 금양이라는 기업이 좀 세계적으로 발을 뻗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게 가장 우선인데, 과거에 쿠팡이나 다른 기업들처럼 한 번에 넘어갈 만큼 국내에서의 인지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반이라 말씀드렸죠. 이렇게 좀 완벽하게 이미지를 쌓아가지고 자금력과 기술력 그리고 인지도를 바탕으로 넘어간 게 아닌 상태로 가기 때문에, 금양이라는 기업이 미국에 넘어가더라도 한 번에 상장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ADR이라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ADR. 쉽게 말하면 장외 주식을 발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장외 주식을. 우리나라로 치면은 OTC라고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OTC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OTC에 먼저 상장을 해서 이것 먼저 해외 자금을 들여오겠다. 들여오면서 여기서 투자 성공 사례를 쌓아주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들어오는 추가적인 자금이 어떤 자금이다? 해외 자금이다라는 것, 첫 번째 이득이고요. 그리고 금양이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사업을 토대로 OTC 시장에서 금양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투자 성공 사례가 생기면서 본장, 정규장으로의 상장을 추진을 시킬 수도 있겠고, 상장을 추진을 하게 된다면 따라올 팬층이 많아지는데, 이 팬층이 다 누구다? 미국 내에 있는 외국인들이다. 그래서 두 번 이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라는 큰 그림을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의 주식 예탁 증서인 ADR 발행에 대한 정정 공시를 올렸습니다. 자, 그동안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가 어려운 미국 투자자들의 금양 주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였고, 이게 해외 자금을 받아오기 위해서예요. 결과 드디어 ADR 발행이 OTC 마켓 장외시장입니다. 등록되는 모든 절차를 마쳐서 이달 중순쯤, 7월 중순쯤 되면
이 등록이 완료가 된답니다. 등록된 순간부터 즉시 ADR에 대한 주문과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 초반에는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전의 금융의 순서가 되게 좀 정석이라고 할까요? 일단은 인지도가 낮으니까 인지도 높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리고 투자 가치에 대한 리포트 같은 것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 다 뿌려가면서까지 관심을 갖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처음부터 정규직 상장해서 이 미국 투자자들은 좀 의심이 많습니다. 이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따지는 게 많기 때문에 초반부터 해외 자금을 많이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를 어디로 잡았다? OTC로 잡았다. 장외시장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하게 된다면 그 다음 어디로 간다? 정규장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참 정석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OTC 시장에서 해외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 금융이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현금 자산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주가가 오르기에는 충분한 요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금융이 지금 갖고 있는 국내에서의 지위가 아까 반대파들처럼 조금 위태로운 것도 사실인 건 맞아요. 왜냐면 지금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새로운 원통형 배터리를 만든다, 판다 얘기하고 뭐 니켈 광산 갖고 있다, 리튬 광산 갖고 있겠다, 우리 이걸로 배터리 만들 거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요 분야에서는 매출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지금 이 코스피 시장에서 시총을 100위대 안으로 갖고 있는 것 또한 엄청나게 뭐라고 할까요? 행운이다. 이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제대로 아직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거다. 더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해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까지 밝혔던 금양의 비전들이 있잖아요. 비전들, 이러한 내용들.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행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요, 이 금양이라는 기업이 갖고 있던 불안감들이 모두 모멘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모멘텀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 어떻게 주가가 변하느냐?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러한 상승세를 다시 한번 그리게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만들 수 있겠다. 지금 금양이라는 종목은 10만원대 이상에서 계속 놀고 있던 종목이에요. 떨어져 봐야 지금 구간까지 좀 파동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추세가 밑으로 잡힌 것도 아니고 박스를 이렇게 크게 좀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해외 자금 들어오고 이 자금이 들어옴으로 따라서 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멘텀이 생기게 된다면 추세의 고점에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런 해외 자금들을 들여오고 기존 자금으로 뭘 하고 있느냐? 부산 기장군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생산이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면은 금양 배터리 공장은 부산역에서 차로 1시간 기장군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장엔 하얀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아파트 8층 크기의 공장 안팎을 오가면서 철골, 골조와 벽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대요. 축구장 6개 크기와 맞먹는 크기로 완전 대규모죠. 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건물 공사는 마무리 지었고 설비를 들여야 채울 것이라며 거의 1,300만 가까이 되는 인력이죠. 왔다 갔다 하는 인원까지 다 하면. 이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면서 공중률이 50%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다 넣었을 때 배터리를 얼마나 많이 뽑을 수 있을까? 최소 내가 판매하는 양의 50%는 당장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금양이라는 기업이 할 일은 실질적으로 아까 반대파가 얘기했던 매출이 0원이다에 대한 거를 빨리 없애주는 게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내년부터 생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금양이라는 종목이 주가를 확실하게 올리기 위해선 최소한 그래도 내년 정도까지는 있어줘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년까지 종목을 가져가게 되면 차라리 다른 거 잡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은요. 지금 금양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빠르게 반등을 못하고 있는 이유, 박스를 그리고 있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업계 옥석 가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장에서는 전지주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이제 막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금양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배터리 공장을 완공을 했다. 설비를 지금 채우고 있다. 생산은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 옥석 가리기를 할 때 이 옥석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되는 게 주가의 흐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대 이상과 이 8만 원대에서 노는 박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박스 바닥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양이라는 종목의 종목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보통 박스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고 올라가는데 반면에 금양은 박스 중간에서 거래를 받아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8만 원과 11만 원대 이 박스 구간 안에서요, 이 금양이란 종목이 바닥을 찍는 것은 8만 원대, 지붕을 치는 것은 11만 원대로 보면 되는데, 여기서 금양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단가는 최소한 10만 원대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 내가 금양이라는 종목을 수익을 보고 싶다, 지금 매수해도 되는 이유, 지금 이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러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 증시에서 이 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이 중에도 한 개가 이제 테슬라가 있겠죠. 이 테슬라가 갑자기 또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오고 모멘텀이 좋다, 좋은 호평가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는데요. 옛날부터 테슬라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 테슬라, 즉 자동차 업계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고 파생되어 있는 전기 기술, 그리고 AI 기술, 자동차 기술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전지를 만들고 있는 금양 입장에서도 이러한 것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전지주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469 배터리라든가 새로운 원통형 배터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금양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슈가 될 것이다 까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가 붙어서 더 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가를 반드시 잡아야만 합니다. 추매를 할 분들이든 새로 매수를 해야 되는 분들이건 무조건 이 저가 공략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잡았다면 거래가 터진 이후에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목표까지 무조건 봐줘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저가랑 목표가에 대한 정보가 과연 이 매수하지 않은 분들께 먼저 필요할까요? 아니면 주주분들께 먼저 필요할까요? 뭐 하나만 한 질문이겠죠. 당연히 주주분들께 먼저 필요할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약속드린 이 저가랑 목표가를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가장 먼저 이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 주주분들이 다 확인했다는 걸 제가 체크하면 그때부터 이 매수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 매수할 분들에게 공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주분들과 매수하지 않은 사람들 두 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자, 주주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강쌤 금양이라고 남겨주시게 된다면 이분들은 다 주주분들로 판단하고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설명드린 대로 다 체크가 끝나면 그 이후에 이 매수하지 않은 분들 불러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이 내용 참고로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주주분들께 이 저가랑 목표가 띵 말씀드리면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정보가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따고 있느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내용들 외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거나 혹은 저가랑 목표가에 근접한 상황에서 미리 알려드리거나 저가랑 목표가에 도착했을 때, 도달했을 때 알려드리는 채팅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문자 보내서 이 내용 딱딱 받고 말지 말고 채팅방까지 가급적 들어와서 이 모든 내용들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투자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드려보고요. 추가적으로 이 매수하지 않은 분들은 좀 소외감 느끼고 서운하실 수 있겠죠. 이분들은 이 저가 목표가에 대한 정보는 좀 이따 받더라도 이 채팅방에 미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해드릴 건데요. 이 주주분들이건 매수하지 않은 분들이건 들어와서 이런 내용들, 이슈들만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수익 볼 수 있는 단타 종목 또한 2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이 방에 들어오셔서 단타 종목으로 재미도 보고 아까 말씀드린 저가랑 목표가 근접했을 때, 도달했을 때 안내 받아보시고 새로운 이슈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관리를 받아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주분들은 같은 번호로 그냥 강쌤 금양 붙여주시고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같은 번호로 강쌤 급등주라고 문자 남기셔야만 입장이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로 좀 부탁드리고요. 이 문자를 남기신 분들에 한해서 100% 모든 내용을 무료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주주분들이건 매수하지 않은 분들이건 빠르게 문자 남기셔서 입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자 보내서 채팅방 입장까지 하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금양이라는 종목이 과거에도 한다 그랬다 안 한 모습을 한번 보여줬었는데 그때마다 주가가 떨어졌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내가 주가를 잡고 있지만 이 주식을 잡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 종목이 오르지 못한다면 그럼 나는 이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타개할 수 있는 전략을 한 개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채팅방 입장까지 하신 분들께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이 전지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양도 전지주에 속하기 때문에 아주 강세인 테마 한 가지는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양이라는 종목, 이 전지주가 우리나라에서 힘을 잘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이 실패했을 때 전략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가장 핫한 다른 테마의 종목을 잡아서 이거로 손실을 메꾼다는 계획을 잡는 거예요. 최대 2종목만 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좀 들어본다면 금양에 만에 하나라도 수익을 보는데 실패한다면 이 종목으로 수익을 봐서 손실을 메꿔버리는 첫 번째 전략이 되겠고요. 두 번째, 금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 종목까지 수익을 보게 되면서 수익이 곱절이 되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과연 어떤 테마인가? 자, 미국에서 현재 가장 강한 두 가지 테마 중에 하나, 바로 전지, 그리고 남은 테마 중에 하나, 바로 AI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 AI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이 설명을 듣고 이 주주분들,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확인하고 문자 보내셔서 이 종목까지 전략으로 같이 잡아주시면 더할 나위 없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채팅방까지 입장하신 모든 분들께는 이 내용 100% 무료이니까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에 노동산업 위주였던 3차 산업에서 4차 플러스 5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3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업, 화학산업, 자동차, 농업, 운송업, 서비스업, 철강 등등 우리가 진짜 몸을 힘들게 움직여서 월급을 받아내는 산업, 이게 바로 3차 산업 이전의 산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몸 힘들게 움직여서 돈 버는 사람, 그 중에 부자 된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 회장들 보면 뭐 이재용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다른 회장들을 보면 이 사람들 물론 바쁩니다. 여기저기 다닐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 만나는 일입니다. 사람 만나는 일. 직접 가서 반도체 공정 가서 손으로 쪼이고 뭐 보고 합니까?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는 몸 쓰는 거에서 머리 쓰는 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너무나 똑똑한 나머지 몸 쓰는 것도 대신해줄 로봇이 생겼고 머리 쓰는 것도 대신해줄 뭐가 생겼어요? AI가 생겼다 이겁니다. AI.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 플러스 이후에 5차부터의 모든 산업들을 지식산업이라고 합니다. 몸을 힘들게 움직여서 일하는 노동산업이 아니라 머리 잘 쓰면 그 아이디어만으로도 떼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AI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불과 4년 전만 해도 이쪽으로 대부분의 수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선업, 자동차, 서비스업, 철강 특히나 그렇죠. 농업, 운송업도 계속 올라왔었고 화학 플러스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종목 말해봐 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대답할 수 있는 산업들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 플러스 제조, 반도체 같은 것도 끼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겁니다. 외국에서부터 특히나 미국에서부터 이 지식산업의 발달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들을 볼 때 이전에 3차 산업에 집중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4차 산업, 즉 어떤 기업의 머리가 더 좋느냐를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더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연산 관련주, 데이터 관련주, 하이테크 기술력 보유한 관련주들, 자동화 관련주, IT 관련주, 정보 관련주, 그 다음에 핵심
AI 관련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주식 투자금의 90% 이상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애초에 제조, 건설, 유통, 운송, 금융은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수급을 항상 받아놓고 있는 핵심 업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이 제조 중에서도 AI 제조, 그리고 코스닥 IT 중에서도 AI 데이터 관련으로 수급이 90% 어마어마한 수치가 지금 이동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잡으셔야 지금처럼 증시가 빠졌다 올랐다, 어떤 이유에서든 중동에 전쟁이 났다, 미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 이런 문제 상관없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근데 문제점이 한 게 있습니다. 지금 AI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서 수급을 이렇게 받아오고 있는데, 자, AI 전력 부족 얘기 들어보셨죠? AI 반도체 들어보셨죠? HBM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AI 부가산업 쪽으로 지금 수급이 90%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누구의 수급이? 개미들의 수급이 90%가 이동을 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시장 내 개인 투자자들 누구도 AI 자체 개발 산업에는 관심을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만들어 놨던 AI 인프라만 활용하더라도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미 만들어둔 AI 플랫폼만을 쓰는데 반도체 스펙이 딸리는 반도체 개발해야 된다 얘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가 개발이 되고 AI 전력 부족 사태가 해결이 되면 이제부터는 가장 많이 부각받는 것이 뭐다? 더 질 좋은 AI, 더 인간의 뇌와 혹은 그 이상으로 능력을 갖고 있는 AI, 그 기술을 쓰고 있는 게 부각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점, 외국인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알고요, AI 개발 산업 쪽으로 수급을 집중해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100억, 1000억씩 넣어버리면 여러분들 포함해서 이 개미들에게 알려지겠죠? 개미들이 이를 알게 되면 주식을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잡고 싶어 할 거고, 주가는 무거워지고 더 올라가기 힘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들은 극소량씩 꾸준히 장기간 동안 자금을 밀어넣고 있고, 우린 이것을 매집이라 부르기로 했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이의 근거는 AI 개발 산업 쪽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3,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정부에서 초거대 AI 3,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쏟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태클 걸 수 있습니다. 챗 GPT 이미 떴고요, 초거대 AI 내용도 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챗 GPT는 자금이 국가 자금이 들어갔죠. 근데 초거대 AI 3,900억 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다는 거죠.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애초에 정부에서 얘기했던 초거대 AI 아직 돈을 안 넣었던 이유, 26년도까지 완성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서 AI 유니콘 기업, AI 유니콘 뭡니까? AI 집중 산업으로 매출 1조 원 넘기는 공룡 기업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 공룡 기업 만들어내고요, 추가적으로 정부 자체 매출만 연에 2조 원씩 꾸준히 쌓아나갈 수 있게 되겠다. 이게 얼마나 크느냐? 우리나라 GDP 생각하면 생각보다 작아 보이죠? 미국 같은 경우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작아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란 말씀드렸죠? 4차부터 5차 산업은 노동, 몸으로 움직이는 산업이라 말했습니까? 아니죠. 지식입니다. 지식. 가만히 앉아서, 몸은 가만히 앉아서 나의 아이디어만으로 매해 2조 원씩 굴러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 투자를 이것보다 더 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일반 반도체, 일반 조선업, 2차 전지, 배터리, 지금 이 세 가지를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차세대 산업들로 봤었는데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침체입니다. 셋 다 지금 더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반도체만 AI 관련해서 조금 살아나려고 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지금 당장에
가망이 없다. 자,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렇게 더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내용들 말고 한 번 투자해서 꾸준히 2조 원씩 벌어들이는 방향으로 이 지출이나 수입 문제를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기정통부 개보위에서 초거대 AI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금을 쏟아부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거대 AI 같은 경우에는 기존 AI 기술의 데이터 한계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쪽으로 3,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넣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추진 전략 보면 초거대 AI, 전부 다 초거대 AI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AI 관련주로 잡으면 안 되고 지금 수급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개미들이 많이 끼어버린 AI 부가 산업들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뭘 잡아야 되느냐? 바로 이 초거대 AI 관련주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초거대 AI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AI 반도체들보다 데이터 연산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연산 속도가 빠르니 쌓이는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능력도 충분히 뛰어나야 될 거고요.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뉴로모픽, 인간의 뇌와 가장 흡사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정부의 3,900억 원 지원까지 받는다라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기업은 미국 엔비디아 글로벌 AI 공룡 기업입니다. 공식 협력사로서 영위를 하고 있고 삼성, SK,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이 내용을 집중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 중심으로 하루에 50억 원 이하로 소량씩 꾸준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주가가 슈팅이 나오게 됐을 때 제 예상에 목표 수익률 최소 50에서 70% 정도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던 개별적인 종목들 아무리 붙잡고 있어봐야 이 정도로 굵직하고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매수한 게 아니라면 그 종목들의 방향성이 좋을 거라고 장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럴수록 지금 우리나라 포함해서 글로벌, 특히나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엄청나게 자금을 많이 쏟아놓고 있는 이 AI 산업 자체에 집중해서 이 종목을 잡고 가져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게 되시리라 예상을 합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만약 관심이 있으시고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폭등주의 목표가와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폭등주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즉시 목표가와 대응 전략 그리고 진입 타점까지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채널 키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지 않으시게 된다면 이 종목을 알고 있던 기존의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어떻게든 알아낸 개미들의 자금이 쌓여가서 여러분들은 저점에서의 매수가 절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진입 타점이 나왔을 때 문자를 보내셔야 다른 개미들이 알지 못하게 주가가 무거워지지 못하게 막아놓고 여러분들이 최저가에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점 강력하게 말씀드려 보면서 이 종목 목표가와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폭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모든 설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금양이 현재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죠. 박스의 바닥 구간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전략과 대응안 여러분들께서 채팅방 입장에서 꾸준히 확인만 해주신다면 어떤 경우에도 충분히 좋은 대응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마무리하겠고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꼭 한 번씩 눌러주시라 말씀을 부탁을 드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 다음 종목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